안녕하세요, 보공입니다. 오늘은 망하지 않는 주식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편하게 꾸준하게 우상향 수익 곡선을 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그럼 어떤 방식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의 룰을 알고 계시나요? 2%의 룰은 한 번 매매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총 자산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절선을 2%로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삼성전자를 2%의 룰로 매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총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 있고요. 나는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손절선을 5%로 잡고 매도를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이 매매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손실 한계는 아까 앞에서 총 투자 금액의 2%, 2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손절선 5%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얼마를 매수하게 되냐면요. 5%의 손절 규모가 2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전체 자산이 1,000만 원이었고 전체 자산 1,000만 원의 2%는 20만 원이죠. 이 20만 원이 5%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 금액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금액은 20만 원을 0.05, 5%가 숫자로 0.05가 되는데 이걸로 나누면은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400만 원치 매수를 하게 되면 그 5%를 손절선으로 뒀을 때 전체 금액의 2%가 그 손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룰이 적용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체 자산의 2%가 중요합니다. 전체 자산의 2%가 지금 1,000만 원의 2%는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이 한 종목의 손절 금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손절을 5%로 잡았다면 20만 원을 0.05로 나누면 되고 만약에 10%를 손절 라인으로 잡았다면은 20만 원을 0.1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이 올라가겠죠. 금액이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좀 전에 10%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손절선을 5%가 아닌 10%로 바꾼다면 20만 원을 0.1로 나누죠? 네,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절선이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 금액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네. 자, 2% 룰이라고 하지만 꼭 2%로 하지 않고 사람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절 금액이 총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마다 다르지만 2%, 5%, 10%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 금액을 이 퍼센티지를 올리는 만큼 변동성은 커지겠죠. 네, 변화폭이 커지겠죠. 수익도 커지겠지만 손실도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의 제 강의를 보셨다면은 저는 크게 먹는 것보다는 오래 살아남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제 투자 방법에는. 오래도록 살아 있어야지 좋은 장이 왔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래도록 살아남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잃지 않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고 잃지 않으려면 작게 작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면 이후에 수익이 났을 경우에 투자 방법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400만 원을 매수를 했어요. 아까 삼성전자를. 근데 거기서 10% 수익이 났다 치면은
네, 400만 원에 10%면은 40만 원이죠. 그러면 아까 총 자산이 1000만 원에서 4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040만 원이 되죠. 그러면 다시 이 1040만 원이 총 투자 금액이니까 이 금액의 2%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1040만 원에 0.02, 2%를 곱해주면 20만 8천 원이 나오거든요. 이 금액이 바로 2% 룰을 적용한 손절 한계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다시 5%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만 8천 원을 0.05로 나눠주면 이번에는 416만 원을 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400만 원이었다가 16만 원이 증가한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40만 원을 벌었는데 이 4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16만 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4만 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잃더라도 내가 번 돈을 다 까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400만 원 투자하고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 원을 매수해서 5% 손실이 나면 20만 원 손해가 되죠. 그러면 전체 금액인 10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은 9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98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2% 손절 한계를 잡으면 980만 원에 0.02를 곱하면 되죠. 네, 그러면 19만 6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한 종목의 손절선 5%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19만 6천 원을 5%를 숫자로 나타나면 0.05가 되죠. 네, 나눠주면 392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392만 원을 매수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400만 원이었는데 392만 원으로 8만 원이 줄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20만 원이 손해가 났으니까 38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92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은 20만 원이 났지만 그래도 38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음번 매매에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수익이 났을 경우에 380만 원보다는 392만 원이 더 수익이 크겠죠. 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의 룰이 손실을 최소화해서 자산을 보존해 주는 것은 알겠다는 거죠. 뒤에 내용이 하나 더 있네요. 자, 2%의 룰이 어느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냐면요. 자, 룰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 5%, 10%, 20% 자기가 설정하기 나름이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자, 10번 연속으로 우리가 깨질 수 있잖아요. 장이 안 좋거나 그러면 네, 운이 없지만 10번 연속으로 손실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원금 보존율을 따져보면 2%의 룰을 따졌을 때는 원금 보전이 80%가 보전이 돼요. 5% 룰은요 60%가 보전이 되고요 10% 룰로 적용하면 30%가 남게 됩니다. 20%는 무려 10%밖에 남지가 않아요. 90%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절폭이 우리가 손실 한계를 크게 두면 둘수록 원금 보존율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었을 때 수익률은 크겠죠. 하지만 잃었을 때 손실 금액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2% 룰이 손실을 최소화해서 자산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 룰로는 그 자산을 보존해주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게 돈을 버는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방어만 되면 뭐 하겠습니까? 공격도 돼야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2%의 룰로 얼마를 벌 수 있나? 자, 그러면 어떤 매매 기법이 있다고 합시다. 매매 기법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올바른 매매 기법을 적용을 해서 이런 자금 관리까지 적용이 되면 돈을 버는 거니까요. 자, 그럼 정상적인 괜찮은 매매 기법이 있다고 합시다. 이 매매 기법의 승률은 50%고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경우와 손실이 나는 경우와 이익이 나는 경우가 반반이에요. 근데 그럴 때 손실이 날 때는
2%만 까먹고요. 수익이 날 때는 4%를 수익 보고 판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매매 횟수와 수익률에 관한 표고요. 한 번 매매했을 때 0.96%의 기대 수익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에서 400만 원 투자했잖아요. 그랬을 때 38,000원의 수익을 볼 수 있어요. 한 번 매매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200번 매매했다고 칩시다. 200번을 매매하면요. 수익률이 무려 569%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400만 원 투자 시에 2,276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400번 투자했다고 치면은 4,396%가 나오고 1억 7,584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겨우 400만 원으로 투자했는데 이렇게 큰 수익률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에서는 이 금액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커진다는 거죠. 자, 이게 절대 시시하지 않습니다. 400만 원으로 언제 부자가 되지 하시겠지만 물론 시간은 필요해요. 200번인과 400번이라는 그 투자 횟수를 쌓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시간, 수익을 쌓아나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게 쌓이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자, 이게 자금을 불려나가는 핵심이 바로 복리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에서 다시 수익을 불리고 또 그 수익에서 수익을 쌓아나기 때문에 투입 금액이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 금액이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큰 실패나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 원인은 자금 관리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금 관리 개념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룰 같은 건데요. 이런 룰을 자기가 정한다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룰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잃을 때 적게 잃고 꾸준히 수익을 쌓아서 부를 늘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방에 대박을 꿈꾸고 크게 질렀다가 엄청 깨지면 그 이후에 기회가 아예 없거나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깨지지 말고 작게 깨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올려서 우리 부자가 되도록 합시다. 네, 오늘 그 2%의 룰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